리튬과 히토류는 곧 석유와 가스보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유럽이 이제 중국을 의식했습니다. 에너지만이 아니라 히토류 독립을 위한 유럽판 원자재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다시는 중국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미국과 같이 유럽 주요 원자재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에너지 대란 위기에 처한 유럽이 원자재 전쟁에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원자재에서 문제는 한 나라, 중국이 거의 모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주요 원자재의 추출부터 정제 가공 재활용을 전략적으로 식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양대 공급망 동맹이 결성되는 가운데 공급망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시급히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미국은 치포 동맹과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자국 중심의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구축과 첨단 산업 동맹 결성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 역시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 2월 유럽 반도체법을 발표하면서 총 450억 유로, 약 63조 원의 공공민간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 수준인 유럽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으며 이번엔 원자재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전기모터 배터리에 필수적인 히토류 리튬 같은 주요 원자재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현지 및 동맹국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원자재 확보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로 호주, 인도,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를 대놓고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은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해온 것에 큰 반성을 하면서 똘똘 뭉치고 있으며 그동안 중국에는 큰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던 유럽에서 독재 국가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SK온은 지난 28일 호주에서 현지 리튬 업체인 글로벌 리튬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회사가 소유 개발 중인 광산에서 생산하는 리튬 전광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유럽이 원자재 독립을 위해 2026년 시행을 예고한 EU 배터리 여권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배터리 여권제는 배터리의 생산 이용, 폐기 재활용 같은 이력을 영구 보존하는 것으로 유럽 내에선 유럽의 환경 인권 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사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럽이 원자재법을 추진하면 한국의 배터리 업계 입장에선 미국에 이어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업체들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자동차 빅3와 합작하면서 테슬라 파트너인 파나소닉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상태이며 하지만 유럽 시장은 중국의 CATL 등 이미 진출하거나 진출할 예정으로 CATL은 최근 북미 공장 설립 계획을 보류한 반면 유럽의 제3 공장 설립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내 자체 육성된 배터리 업체들도 급성장 중으로 스웨덴 노스볼트는 폴크스바겐의 주요 파트너이고 영국 브리티시볼트도 수년 이내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유럽 업체들이 대량 생산을 본격화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미 대규모 공장을 보유한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급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대응해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3월 리튬 확보를 위해 아르헨티나 염호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LG엔솔은 미국 컴퍼스 미네랄과 대규모 탄산수산 화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니켈 매장량 세계 1위인 인도네시아에서는 LG화학, LX 인터내셔널 등이 1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유럽 공급망 동맹에서 수혜를 보려면 소재 부품에서 중국의 의존적인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이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및 소재 회사 화이팅입니다.